새벽 4시 서울 마포의 한적한 골목길.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에서 김영희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할머니는 어김없이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고는 익숙하게 선글라스를 찾아서 조용히 일어섰죠. 그녀의 손은 40년간 한결같이 음식을 매만져온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맛있는 양념과 마늘 냄새가 깊숙이 배어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는 소리, 싹둑싹둑 물을 써는 도마 소리,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팬에서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웠죠. 할머니는 이 모든 소리를 사랑했습니다. 이 소리들이야말로 그녀의 삶 그 자체이자 가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하나뿐인 손자, 이선우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선우는 지금 경기도 북부의 GOP 부대에서 복무 중인데 벌써 7달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선우가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던 잡채와 불고기, 그리고 칼칼한 김치찌개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잡채를 만들면서 영희 할머니는 선우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 배고파요 하며 부엌으로 달려와 치마폭에 매달리던 귀여운 모습. 할머니가 해준 잡채를 한가득 입에 넣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엄지를 척 들던 그 해맑은 웃음이 눈에 선했죠. 아이고, 그 꼬맹이가 벌써 나라를 지키는 늠름한 군인이 되었다니. 할머니는 생각할수록 대견하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이진철은 현재 육군 중장으로 국방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45세 진철은 아버지 없이 자란 탓에 일찍 철이 들어야 했고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정말 지극했죠. 그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틈만 나면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고 특히나 오늘처럼 선우의 면회날에는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늘 선글라스를 쓰는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15년 전 가게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 때문이었죠. 그때 왼쪽 얼굴에 크고 깊은 흉터가 생겼고 그 후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선글라스로 얼굴의 반을 가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처 덕분에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7시 모든 준비를 마친 영희 할머니는 정성껏 싼 음식들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문을 열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사랑하는 손자 선우를 보러 가야 하니까요. 시장 상인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가게 문을 연 뒤 할머니는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선우가 있는 부대까지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꼬박 2시간을 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음식 보따리를 들고도 전혀 힘든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오랜만에 손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이진철 중장이 부대의 비리 척결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인 최연수 대령이 각 부대별 감사 계획을 보고하고 있었죠. 진철은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면회제도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고 있었죠. 그 시각 부대에서 선우는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도 할머니의 면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입이 닳도록 자랑했죠. 우리 할머니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또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한 분인지 말이에요. 특히 할머니표 잡채와 불고기는 부대 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일상 속에서 가족의 사랑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정성 가득한 손길, 진철 중장의 든든한 마음, 그리고 선우의 건강한 군 생활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하루였죠. 하지만 이들은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평범한 하루가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말이에요. 오전 10시. 영희 할머니는 2시간에 걸친 여정 끝에 드디어 손자가 복무하는 GOP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은 두근두근 설레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긴장감도 느껴졌죠. 부대라는 곳은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공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선우를 만난다는 기대감이 모든 불안함을 눈 녹듯 녹여주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할머니는 위병소에 있는 병사에게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건넸죠. 병사는 정중하게 서류를 받아들고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음식 보따리를 옆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여 분이 지났을까? 한 명의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어요. 강태식 대위는 33살의 나이에 비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오늘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태식 대위는 할머니가 가져온 음식을 힐끗 보더니 대놓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마늘 냄새가 너무 심해서 부대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까지 수없이 면회를 오면서 똑같은 음식을 가져왔지만 이런 말을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이 음식들은 손자 선우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다시 꽁꽁 싸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식 대위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는 상급자의 지시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제가 이 먼 길을 2시간이나 걸려서 왔는데 라고 말하자 그는 오히려 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태식 대위가 할머니에게서 음식 보따리를 뺏어가려다 그만 손을 놓쳐버린 것이었죠. 와르르. 할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잡채와 불고기가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쏟아져 버렸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할머니의 옷에도 얼룩이 묻었죠. 이 장면을 본 주변 병사들은 모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고 있었거든요. 한 병사는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야, 저건 진짜 너무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병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대위에게 직접 나서서 항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 그녀의 눈에는 온갖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서운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를 만나지 못한다는 깊은 실망감. 하지만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맨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죠. 강태식 대위는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나가시죠. 하는 식으로 재촉까지 했습니다. 그는 송지훈 대령님의 지시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으며 어떤 예외도 없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편 부대 안에서는 선우가 할머니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할머니표 잡채가 얼마나 맛있는지 신나게 자랑하며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죠. 면회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와 오랜만에 만나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을 생각에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선우는 부대 정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온 할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는 여전히 면회실에서 할머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희 할머니는 손자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죠. 가방 속에는 바닥에 떨어져 흙과 먼지로 더러워진 음식들이 담겨 있었고 옷에는 아직도 불고기 국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과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작은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온했던 가족의 일상에 예기치 못한 상처가 생긴 것이었죠. 할머니는 아직 이 일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손자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과 억울함만이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을 뿐이었죠. 오후 2시. 국방부 집무실에서 이진철 중장은 일과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이 선우면회 날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면회를 다녀오신 어머니가 손자 자랑을 늘어놓으며 한껏 즐거워하셨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아들의 전화를 받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그 기가 막힌 일을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괜히 걱정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인 아들에게 혹시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아이고,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오늘은 면회를 못 갔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철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웬만해서는 몸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선우면회는 할머니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는데 그걸 포기할 정도로 아프시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선우가 복무하는 부대에서는 송지훈 대령이 부대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식 대위가 들어와 오늘 있었던 면회 거절 사건에 대해 보고했죠. 하지만 강태식 대위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전달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져온 음식에서 심한 냄새가 나서 부대 위생에 문제가 될 것 같아
정중히 돌려보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송지훈 대령은 강태식 대위의 보고를 들으며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생관리는 중요한 문제였고 강 대위가 알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강태식 대위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음식이 바닥에 쏟아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진철 중장은 계속해서 어머니 생각이 마음에 걸려 선우가 있는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송지훈 대령이 전화를 받았죠. 진철은 오늘 저희 어머니 면회는 어떻게 잘 진행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송지훈 대령은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께서 정중히 면회를 잘 마치고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손자인 선우도 할머니를 만나서 무척 기뻐했다고 덧붙였죠. 진철은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부대에서는 정상적으로 면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아파서 가지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이 시점에서 진철은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랜 군생활 경험으로 보고 체계에서 오가는 미묘한 거짓말의 낌새를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기에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부대 내에서는 오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목격한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소곤소곤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등병 박민주는 동기들에게 할머니가 당한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음식이 바닥에 나뒹굴고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그걸 치우던 모습을 본 병사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했습니다. 일병 김도윤은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혼났네 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약 자기 할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했죠. 상병 이현우는 강태식 대위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며 분개했습니다. 아무리 규정이 그래도 그렇지 연세 드신 할머니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었죠. 선우는 여전히 할머니가 면회를 오지 않은 이유를 몰라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분대장에게 물어보니 오늘 면회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선우는 할머니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는 할머니였는데 연락도 없이 오지 않은 것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저녁 무렵 진철 중장은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었죠. 어머니, 정말로 몸이 아프셔서 면회 못 가신 거 맞습니까?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반복했지만 진철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거짓말의 흔적을 똑똑히 감지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속이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이 일이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이 일이 시간이 지나 잊히기를 바랐죠. 하지만 이미 진실을 숨기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 병사들의 생생한 증언, 송지훈 대령의 어설픈 거짓 보고, 강태식 대위의 비겁한 은폐 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이 모든 거짓말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거대하게 불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박민호 중장은 밤새 어머니 일로 뒤척이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오랜 군생활로 다져진 직감이 계속해서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진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접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하인 최연수 대령을 불러 어제 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지시했죠. 최연수 대령은 진철 중장의 싸늘한 표정을 보고 이 일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그토록 침착하고 이성적인 중장이 이렇게까지 날카로운 표정을 짓는 것은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최연수는 즉시 해당 부대에 연락해 어제 면회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송지훈 대령은 최연수 대령의 연락을 받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대체 왜? 갑자기 국방부에서 어제 면회건에 대해 재조사를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더구나 최연수 대령은 이례적으로 CCTV까지 거론하며 아주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송지훈은 강태식 대위를 급히 불러 어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윽박지르듯 확인했죠. 강태식 대위는 이미 어제 거짓 보고를 한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송지훈 대령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반복했죠. 할머니가 가져온 음식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만한 아주 강한 냄새가 났고 부대 규정에 따라 정중하게 면회를 거절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음식이 바닥에 떨어진 일이나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대한 것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하지만 최연수 대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당 시간대의 정문 CCTV 영상을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송지훈 대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CCTV 영상. 거기에는 모든 진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요. 강태식 대위가 할머니를 대하는 무례한 태도, 음식이 와르르 쏟아지는 장면, 그리고 할머니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그것을 치우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송지훈 대령은 패닉에 빠져 급히 부대 영상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어제 정문 앞 CCTV 영상을 당장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죠. 담당 병사는 영상을 확인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송지훈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모든 장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식 대위가 할머니에게 삿대질하듯 구는 모습, 음식통이 바닥에 나뒹구는 순간, 그리고 할머니의 당황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요. 송지훈 대령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영상이 국방부로 넘어가는 순간 자신의 거짓 보고가 들통나고 군 생활이 끝장날 것이 뻔했거든요. 그는 순간적으로 영상 삭제를 고민했지만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대의 CCTV 시스템은 자동으로 백업되기 때문에 완전한 삭제 자체가 불가능했죠. 한편 부대에서는 어제 사건을 목격한 병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등병 박민주는 밤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죠. 연세 드신 할머니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동기들과 조심스럽게 상의해 보았습니다. 상병 이현우는 박민준의 말에 깊이 동감했습니다. 자신도 어제 그 장면을 보고 밤새 잠을 설쳤다고 털어놓았죠. 일병 김도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상급자에게 직접 보고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랐지만 그냥 모른 척 넘어가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박민주는 용기를 내어 익명으로 부대 소원 수리함에 투서를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제 정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본 그대로 아주 자세히 기록했죠. 강태식 대위가 나이 드신 할머니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음식이 바닥에 떨어진 것, 그리고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그걸 치우던 애처로운 모습까지 생생하게 적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투서가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할머니가 어제 왜 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분대장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확실히 면회 신청이 없었다는 대답뿐이었죠. 선우는 걱정되는 마음에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혹시 몸이 편찮으신 건 아닌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걱정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죠. 진철 중장은 최현수 대령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부대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이었죠. 특히 CCTV 영상 요청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철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저들이 그것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영희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지난 일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손자 선우가 할머니가 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 일이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의 용기 있는 익명투서, 지워지지 않는 CCTV 영상, 그리고 아들의 끈질긴 추적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정말 시간 문제였습니다. 오후 2시, 최현수 대령이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해당 부대의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이었죠. 영상 속에는 모든 진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식 대위가 영희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 음식통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 그리고 할머니가 힘없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치우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최현수 대령은 즉시 이진철 중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진철은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거든요. 더욱 화가 난 것은 송지훈 대령이 자신에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 보고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중히 면회를 마치고 돌아갔다던 그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진철 중장은 즉시 해당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송지훈 대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죠. 그는 차분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어제 면회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지훈 대령은 여전히 같은 거짓말을 뻔뻔하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죠. 송지훈 대령은 진철 중장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거짓말을 시작한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어제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진철 중장은 조용히 전화를 끊고 나서 최연수 대령에게 지시했습니다. 최 대령 즉시 해당 부대로 가서 관련자들을 모조리 조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동시에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도록. 최연수는 중장의 얼어붙은 표정을 보고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익명의 투서가 마침내 부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송지훈 대령은 투서 내용을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제 사건을 목격한 병사가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강태식 대위의 무례한 태도, 음식이 떨어진 사고, 할머니의 당황한 모습까지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송지훈 대령은 급히 강태식 대위를 불렀습니다. 그는 투서 내용을 보여주며 이제 더는 못 숨겨 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강태식 대위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부대 규정을 따른 것뿐이라고 끝까지 주장했거든요. 그는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것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동료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부대에 오셨다가 면회를 거절당하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말로 다 못할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면회실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할머니는 정문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우는 즉시 분대장에게 달려가 어제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분대장도 오늘에서야 이 일을 알게 되었다며 안타까워했죠. 선우는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할머니가 이 일을 꾹 참고 자신에게는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었죠. 오후 5시. 이진철 중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접 부대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운전병에게 지시해 지체 없이 해당 부대로 출발했죠. 가는 내내 진철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영희 할머니는 집에서 선우로부터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우가 할머니가 어제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쓴 애틋한 편지였죠.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결국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이렇게나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했거든요. 진철 중장이 부대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중장의 방문에 부대 전체가 얼음처럼 경직되었죠. 송지훈 대령은 사색이 되어 급히 달려나와 진철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진철의 표정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거든요. 진철은 송지훈 대령에게 간단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제 어머니께 일어난 일에 대해 모든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송지훈 대령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태식 대위도 부대장실로 불려왔습니다. 그는 이진철 중장 앞에서까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죠. 하지만 진철은 CCTV 영상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우도 부대장실로 불려왔습니다. 아버지와 마주친 선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반가움과 동시에 할머니 일로 인한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진철은 선우에게 어제 할머니에게 일어났던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우는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오직 이진철 중장의 결정에 달려 있었죠.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난 그 순간 모든 관련자들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녁 7시 이진철 중장은 부대장실에서 모든 관련자들과 대면했습니다. 송지훈 대령, 강태식 대위, 그리고 아들 선우까지 한자리에 모인 상황이었죠. 진철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서늘한 위엄과 아들로서의 뜨거운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진철은 먼저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어제 일어났던 참담한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었죠. 강태식 대위가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구는 모습, 음식통이 바닥에 나뒹구는 장면, 그리고 할머니가 힘없이 무릎을 꿇고 음식을 치우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상을 본 선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사랑하는 할머니가 저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진철은 선우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진정시키고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선우야, 앉아라. 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풀어야 한다. 송지훈 대령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진철 중장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자신이 거짓 보고를 한 것과 부하의 잘못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송지훈 대령의 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책임자 몇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은 개인의 잘못을 넘어 군 전체의 인성과 시스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강태식 대위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대 규정을 따른 것뿐이라고 항변했죠. 하지만 진철은 그에게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진철은 강태식 대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저 할머니가 자네의 어머니였다면 어땠을 것 같나? 강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나라는 바로 저런 할머니 같은 분들이 살고 계신 곳이다. 잊지 마라. 선우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군의 기강과 인성을 바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동시에 할머니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진철은 부대 전체 장병들을 연병장에 집합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문제를 몇몇이서 은밀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병들이 함께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였죠. 송지훈 대령은 즉시 전체 집합을 명령했습니다. 저녁 8시 부대 운동장에 모든 장병들이 집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중장의 방문과 전체 집합 명령에 모든 병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었죠. 진철은 단상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권위와 동시에 따뜻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철은 어제 부대 정문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를 만나러 먼 길을 왔다가 당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병사들은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대강 알고 있었지만 중장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철은 병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이 나라는 바로 저런 할머니들이 평화롭게 살고 계신 곳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군인으로서의 진정한 강함은 총과 칼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할 때 비로소 빛나는 것입니다. 강태식 대위는 모든 장병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죠. 부대 규정보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진철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결정적인 선택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군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신설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또한 민간인 면회에 대한 예우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연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당한 억울한 모욕이 결국 군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거든요. 동시에 할머니께 직접 찾아가 사과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진철의 연설이 끝나자 부대 전체에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자신들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조용히 반성하고 있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군 전체의 성찰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진철 중장은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서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교육을, 처벌이 아닌 변화를 선택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진철 중장은 최연수 대령과 함께 강태식 대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처벌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이런 행동이 나온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사 과정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태식 대위에게는 특별하고 가슴 아픈 개인사가 있었던 것이죠. 강태식 대위는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순간에 겪었던 끔찍한 트라우마가 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던 병실의 특유한 소독약 냄새와 약물 냄새, 그 냄새에 극도로 민감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마늘이나 향신료 같은 강한 냄새에 노출되면
자기도 모르게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최연수 대령이 강태식의 인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가 지금까지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모범적인 장교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평소 부하들을 아끼고 누구보다 성실한 군인이었던 것이죠. 어제 그 비상식적인 사건은 그의 깊은 트라우마가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된 결과였던 것 같았습니다. 진철 중장은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강태식의 개인사가 어머니에게 행한 무례함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행동에 그런 아픈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었거든요. 진철은 강태식을 다시 불러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부대장실에서 강태식 대위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울면서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이후 세상에 홀로 남아 살아가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어떻게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솔직하게 고백했죠.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철은 강태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인간적인 연민의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는 강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과거 상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기회를 주겠네. 한편 서울에서는 영희 할머니가 선우로부터 온 또 다른 편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편지에는 어제 부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자세히 적혀 있었죠. 선우는 할머니가 당한 일에 대해 눈물로 사과하며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고 깊이 자책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일이 모두 드러났다는 사실보다도 이 일로 인해 아들과 손자가 이렇게나 마음 아파하고 또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더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아들과 손자의 사랑에 가슴 깊이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선우는 편지 말미에 할머니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대로 꼭 와달라고 했죠. 아버지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할머니를 직접 모시고 오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께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그 부대에 가는 것이 어쩐지 부담스럽고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손자와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더 큰 변화의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는 선우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죠. 그 주 주말 이진철 중장은 직접 차를 몰아 어머니를 모시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진철은 어머니의 담담한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일을 겪고도 덤덤하게 이겨내신 어머니의 강인함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 송지훈 대령과 강태식 대위가 정문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죄했죠. 특히 강태식 대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픈 과거 이야기와 함께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강태식 대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며 오히려 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일어나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온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꼬. 다 이해하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아픈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잘 치료받기를 바란다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늘 쓰고 다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은 것이었죠. 왼쪽 얼굴에 깊게 팬 흉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부끄럽다고 숨기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오. 할머니는 자신의 흉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5년 전 가스 폭발 사고로 생긴 끔찍한 상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오히려 이 상처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끼리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우는 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그 위대한 강인함과 따뜻함에 가슴 깊이 감동받았거든요. 강태식 대위 역시 할머니의 말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평생 숨기고 외면하며 살아온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진철은 부대 전체 장병들 앞에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어제 사건에 대한 모두의 사과를 받도록 했죠. 모든 장병들이 할머니께 경의를 담아 깊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진정한 화해와 이해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낸 것이었죠. 한 할머니의 위대한 용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 달 후 강태식 대위는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오랜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진철 중장의 배려로 치료 기간 동안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었죠. 전문 상담사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그는 처음으로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지만 점차 마음의 짐을 하나씩 덜어내고 있었죠. 치료 과정에서 강태식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 세상에 혼자 남겨졌던 두려움, 그리고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던 지독한 외로움이 모두 마음 깊숙한 곳에 응어리져 있었거든요. 상담사는 그에게 이런 감정들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편 이진철 중장의 제안으로 신설된 전군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규정 교육을 넘어서 군인으로서의 인간적 품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죠. 특히 민간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배려에 대한 교육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각 부대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받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인 면회객에 대한 새로운 예우 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면회객들이 가져오는 음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되 절대 인간적인 배려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무엇보다 면회객들을 대할 때는 그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선우의 부대에서는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영희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부대를 방문해서 할머니의 집밥 행사를 열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부대에서 조심스럽게 제안한 것이었지만 할머니도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젊은 군인들에게 따뜻한 엄마표, 할머니표 집밥을 한번 실컷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거든요. 첫 번째 할머니의 집밥 행사가 열리던 날, 부대 전체가 아침부터 들썩였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그 유명한 김치찌개와 잡채, 불고기를 산더미처럼 준비했죠. 예전에는 문제가 되었던 그 진한 마늘 냄새와 양념 냄새가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할머니가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강태식 대위도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상담 치료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할머니께 다시 한번 찾아가 깊이 사과드렸고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최연수 대령의 철저한 감사 활동으로 부대의 다른 비리들도 깨끗하게 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여러 부정행위들이 모두 드러나고 올바르게 시정되었죠. 무엇보다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이 모든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한 할머니를 향한 작은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선우는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진정한 강함이 과연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달았거든요. 할머니의 용서와 포용력, 그리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위대한 모습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인생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제대 후 할머니의 반찬 가게를 이어받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선우의 선언을 들은 할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40년간 피땀으로 일궈온 작은 반찬 가게가 사랑하는 손자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선우는 군대에서 배운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반찬 가게 운영에 접목시킬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의 정성 어린 손맛과 선우의 젊은 아이디어가 만난다면 분명 대한민국 최고의 반찬 가게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진철 중장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심으로 시작되었던 일이 결국에는 더 큰 변화와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무척이나 뿌듯했거든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위대한 용서와 포용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는 점이 아들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이 씨 가족은 오랜만에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영희 할머니, 진철 중장, 그리고 휴가 나온 선우까지 3대가 한자리에 앉아 정겹게 식사를 나누었죠. 할머니는 이제 선글라스 없이도 아주 자연스럽게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탁에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가족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더라. 선우도 군대에서 배운 것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며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철은 어머니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선우와 진철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마늘이 듬뿍 들어간 칼칼한 김치찌개였죠. 예전에는 문제가 되었던 그 냄새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사랑의 향기로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하하호호 웃으며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집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영희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빛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선글라스가 없었고 깊은 흉터마저도 이제는 그녀의 인생을 말해주는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있었죠. 주방에서 아들과 손자가 설거지를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표정에는 깊은 만족감과 행복이 잔잔히 서려 있었습니다.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변화가 결국에는 커다란 희망을 만들어낸 이야기. 할머니의 용서, 진철의 지혜로운 판단, 그리고 선우의 성장이 모두 아름답게 어우러져 가슴 벅찬 결말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별빛 아래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사랑은 세상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따뜻한 희망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